오늘 여러분이랑 할 것은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왜 블로그를 택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1분 남았습니다만 먼저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떤 그 블로그 글에서 이런 것을 보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의 채널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잖아요. 네. 소리가 끊겨 들리세요? 음, 감사합니다. 지금 오케이. 네.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블로그는 주로 활자 중독자, 이 사람 좀 재밌게 써놨거든요. 고관여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 써놓으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품을 파는 사람인데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채널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고관여 제품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블로그를 추천을 합니다. 어, 다만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부동산과 돈을 접하는 20, 30대들이 많다 보니까 영상도 즐기고 사진도 즐기기는 합니다만, 어, 텍스트도 소비를 하긴 하지만, 블로그는 텍스트 위주인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영상이나 사진 위주라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영상이죠, 무조건 영상. 근데 이제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대신에 이걸 키우는 데까지 시간이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바로 이 유튜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갑자기 빵 뜨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유튜브의 장점은 고객층이 다양하고 전 연령층이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댓글도 그만큼 공격적이고 굉장히 지저분하다라는 어그로 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썸네일로 어떻게든 사람들을 낚아 올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썸네일은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누르고 보면은 들어가고 보면 별거 아닌 그런 경우도 많죠. 그리고 블로그는 저도 해보니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악성 댓글을 막 심하게 달고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를 조금 받으실 수도 있다는.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SNS를 접할 때 블로그로 접근을 해서 아니면 혹은 인스타그램으로 접근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유튜브로 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네. 접근이 쉽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공감이 돼서 같이 얘기를 먼저 나눠봤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네이버 앱 있잖아요. 블로그 앱. 이거를,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사용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의외로 2022년 6월 달, 그러니까 작년 6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용자가 20대입니다. 20대. 원래는요, 네이버 블로그가 점점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챌린지를 잘 해가지고요. 주간 일기 챌린지 이런 걸 잘 해서 20, 30대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예전에는 네이버 검색창이 점유율이 거의 뭐 70%, 80%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네이버보다는 구글에 검색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거의 지금 이제 구글이 4, 네이버가 6, 혹은, 혹은 구글이 5, 네이버가 5, 이렇게 검색 비율이 점점 구글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이건 G사, 이건 N사,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한국에서는 이 네이버에
비율이 좀 더 크고, 그리고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연령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대부분의 연령대가 지금 여기 20, 30대 혹은 40대 여기까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SNS 3종 세트 중에서 네이버를 좀 밑바닥에 깔고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SNS를 하나도 안 하다가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블로그를 추천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뭐 효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인스타그램도 유튜브도 지금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효과가 없어요. 네. 네이버 블로그 앱의 사용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여기에서도 보이듯이 2, 3, 40대 그리고 50대까지 아우르고 있고 10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시간대가 보시면은 이제 30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저의 블로그도 30대 이용자가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고요. 그거는 이제 블로그의 주제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평균 사용 시간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이렇다고, 다른 블로그들도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저번 그 몇 달 전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블로그 글쓰기를 해봤었는데요. 어, 그 내용에서 나왔던 앞부분을 살짝 진짜 빠르게 좀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항상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건데 블로그 발행 시에는 항상 꾸준하게 글 써주세요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네이버가 꾸준하게 글을 쓰는 블로그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이웃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웃이 들어왔다가 전혀 그 글을 읽지 않고 바로 나가는 거를 그 알아요, 네이버가. 그래서 그 사람의 체류 시간이 중요한데 그냥 바로 읽고 나가버리는, 읽지도 않죠. 그냥 댓글만 달고 나가버리는 그런 친구들을 이제 점점 쳐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제를 여러 개로 나누지 말고 뾰족한 한 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 생활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점인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찌르면 종이가 찢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뾰족한 걸로 표 찌르는 그런 현명한, 네, 글 한 개를 쓰더라도 이건 글 한 개, 이건 글 10개야. 네, 한 개를 쓰더라도 뾰족하게 해서 여러분의 타겟층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정보성 글과 홍보성 글 중에 아까 그 뾰족한 글은 당연히 네, 정보성 글이겠죠.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나 쇼핑 링이 먼저 나오면 그 키워드는 홍보성 키워드입니다. 네, 그 내가 쓰고 싶어 하는 그 키워드를 한번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보성 글은 항상 두 갈식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오늘은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네. 그래서 두 갈식으로 시작하시면 흥미를 잃지 않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좋고요. 약 500자 기준으로 키워드가 한 번씩 나오도록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공지능이 저의 키워드예요. 그러면 그거를 500자 사이에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500자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주면 좋습니다. 네, 같은 단어를. 그래서 총 전체 글에 그 키워드가 한 10번 정도는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상품을 파는 글이잖아요. 그런 글이라면 약간 오해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앞에는 정보성을 넣고 뒤에 내 걸 판매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떡볶이를 팔고 싶어요. 그러면 떡볶이 그 구매처 같은 거는 뒷부분에 자연스럽게 남기시고 앞부분에는 떡볶이로 만들 수 있는 것들 하면서 라볶이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어묵볶이 이런 식으로
뭐 정보성 글을 앞에 쓰고 뒤에다가 네, 연결을 하시면 사람들이 중간에 이탈을 많이 안 하겠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이 내 블로그에 체류하도록 해라.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글이 좋다는 뜻입니다. 체류를 한다는 거는. 나중에 제가 체류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맞춤법 검사는 이제 블로그 글 쓰는데 있습니다. 이거 내가 실컷 쓰고 맞춤법 검사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이거 꼭 하면 좋고요. 검색 엔진을 최적화해서 써달라고 하면은 되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저 인공지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 블로그 글쓰기를 할 거니까 제가 글쓰기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PC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모바일로 쓰는 겁니다. 왜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PC와 모바일 두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가 50%는 PC를 이용한다면 50%는 또 모바일을 씁니다. 그러면 이 50도 잡아야 되고 이 50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 쓰는 방법을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할 건데요. 두 개 화면이 다르다 보니까 그 각자 다른 그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비슷해서 하나만 들어 놓으시면 적응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PC로 먼저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PC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폰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폰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내가 PC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오른쪽 네이버 오른쪽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네이버 메인 창에 있는 블로그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 요거를 누릅니다. 로그인 당연히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누르면요. 블로그 홈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 홈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래에 있는 이웃 세 글은 뭐냐면 내 이웃들이 쓴 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내 블로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블로그 있습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로 안 들어가도 되고 그냥 바로 글쓰기로 들어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글쓰기를 누르면 되고요. 일단 저는 내 블로그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나의 메인 홈 화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홈페이지든 간에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내 메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PC로 봤을 때입니다. 그것을 누르면 관리라고 있습니다. 내 메뉴 위에 관리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에 여기 관리. 이걸 눌러볼게요. 이 화면을 좀 더 키워서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블로그를 기본적으로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관리한 메뉴에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들 동영상 관리, 통계 이렇게 네 가지의 파트가 있잖아요. 크게. 그러면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기본 설정. 기본 설정 안에는 블로그 정보나 프로필 정보, 기본 서체 설정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요게 가장 제일 먼저 쓰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먼저 블로그 정보입니다. 블로그 정보. 내 블로그 주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아이디로 자동 생성된 블로그인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 최근에 생성한 블로거들은 내 블로그 주소를 직접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만드신 분들은 내 아이디로 자동으로 생성됐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단 한 번 변경할 기회를 줍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뒤에 요 글자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네. 변경을 원하신다면 이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블로그 명이 있는데요. 한글 영문 숫자가 가능하고 25자 이내로 쓰시면 됩니다. 네. 별명도 한글 영문 숫자 10자 이내로 쓰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로그 정보입니다. 아래로 내려볼게요. 소개글이라는 게 있죠. 소개글은 이제 프로필, 내 블로그 이름 밑에 나오는 나의 소개글이에요. 그래서 요런 데다가 뭘 쓰냐면,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뭐, 여성이며, 뭘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써요, 보통. 그리고 내 블로그 주제를 여기서 정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블로그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 블로그 주제를 정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옷을 팔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눌러서 패션으로 바꿔놔야겠죠. 여기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 다양하게 있는데 패션, 미용 이런 걸로 바꿔놔야 내 블로그는 패션 블로그다. 이렇게 계속 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프로필 이미지는 어, 그 가로 161 픽셀 뭐 어쩌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네모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 메인 화면에도 그렇고 이렇게 자 아까 넣은 그 프로필 이미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 블로그 댓글 쓸 때도 그 프로필로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해놓으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블로그는요. PC 화면이랑 모바일 화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바일 화면이 볼 확률이 높아요. 높다 그래야 되나? 왜냐면 휴대폰이 휴대성이 좋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 PC 화면으로 안 보고 보통 모바일로 보잖아요. 그래서 PC 화면을 꾸미는 것만큼이나 모바일 화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바일 앱 커버를 등록을 누르고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등록. 그리고 이걸 지우고 싶으면 삭제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볼게요. 사업자 확인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정보를 표시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사업자라고 해서 다 등록할 필요가 없으시고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블로그로 전자거래를 하시는 분들께 필요합니다. 네이버 톡톡은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을 할 수 있게 연결하시고 확인하시면 기본 설정이 끝이 납니다. 자, 두 번째 프로필 정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블로그 정보 했고 프로필 정보로 가보겠습니다. 네, 프로필 정보는 내 아이의 진짜 성별과 이름을 찍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댔습니다. 어떠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그래서 그 소리를, 아니. 비공개로 해놓으시면 되고, 확인을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기본 서체 설정인데요. 나의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글자체가 뭔지 미리 정해주는 겁니다. 이건 조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글 썼을 때 서체가 기본 서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 서체로 되어 있는데 좀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기본 서체 말고
발음 고딕이나 나눔 스퀘어, 뭐 나눔 명조, 뭐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대신에 이 아래에 있는 글자체 있잖아요. 마루 뭐 마루부리 뭐 바른 히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뭐 쓰고 싶으면 써도 되지만은 특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요. 마지막 세 개. 요거는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크기는 16이나 19, 16이나 뭐 크게 쓰는 사람들은 또 19 해놓는 사람도 있고요. 색상은 내 블로그 배경색이 검정색이 아닌 이상 검정색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은 중간, 확인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으면 내가 글 쓸 때마다 맨날 안 바꿔도 되고요. 네,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의 블로그 기본 정보를 꾸몄습니다. 두 번째 꾸미기 설정에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스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스킨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킨은 여기 아래에서 이런 거를 골라서 할 수 있는데 미리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적용해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요거요.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스킨은 크게 뭐 상관은 없긴 없는데 레이아웃 위젯 설정은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어, 그냥 일반적인 블로그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그 커다란 화면 한 개에다가 링크를 요렇게 다는 요런 형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뭘로 바꿔야 되냐면, 제가 좀 목소리가 커졌죠, 지금? 왜냐면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어, 오른쪽에 있는 요런 것들이 바로 홈페이지형 블로그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제가 homepage 블로그를 뭐 그 강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래는 그렇게 크게 뭐 괜찮지만은 약간의 레이아웃이 틀이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꿀 때 그때 한꺼번에 하면 되지만, 제가 조금 비추천 드리는 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3단형 있잖아요. 3단형. 저는 이게 너무 쪼개져 있어가지고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굳이 그 3단형으로 말고 차라리 그냥 2단형, 기본형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2단형을 쓰시다가 나중에 홈페이지형으로 넘어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런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PC에서만 됩니다. 네, 모바일에서는 이 화면이 이렇게 그대로 안 나온다는 점, 요게 조금 주의하실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적용하면 여러분이 만졌던 거 있죠? 레이아웃 설정한 거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십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거 꾸미기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레이아웃과 스킨을 바꾸는 쪽이었고요. 어, 만약에 어, 내가 뭐 블로그를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블로그 이용 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블로그를 좀 더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사업자 정보 위젯 설정 안내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보고 또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위에 세 번째 메뉴 가볼게요.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단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내 블로그 윗단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요거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것, 빼고 싶은 것을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질구레한 걸 넣는 걸 싫어해서요.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뭐 지도, 서재, 메모 이런 거 다 뺐습니다. 네. 하지만 잘 쓰시는 분들은 또 잘 쓰세요. 그래서 조율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를 상단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지금 비공개, 불첼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다가 안 넣어놨죠. 네. 저렇게 해놓으면 내 블로그 위에 여기에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눌러보지 않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누르시면 카테고리를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 볼표 3개 때릴게요. 네. 카테고리를 전체 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카테고리를 만들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테고리를 딱 하나 찍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자, 내가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기다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카테고리는 아래에 보시면 공개된 카테고리다, 비공개된 카테고리다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공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공개가 안 되는 카테고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비공개 카테고리 이거는 누르면 비공개로 돼 있는 거죠. 맞죠? 네. 보이시죠? 차이점? 그래서 디지털 역량 이 카테고리는 공개되어 있고 또 여기가 또 별표를 또 쳐주겠습니다. 앨범형. 이걸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블로그도 사진을 많이 올리는 추세라 앨범형으로 바꿔주시고요. 썸네일 정방형으로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블로그에서는 이 카테고리가 대표 카테고리야. 그러면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대표로 찍어주시면 기본으로 찍어주시면 내 블로그 들어오자마자 이 카테고리 제일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글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 관리는 제가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했었죠?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블로그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설정은 이 정도 하면 됐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블로그 시 질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블로그에 들어가면 계속 뭐가 나와요. 뭐, 오늘은 처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초콜릿을 받았나요? 이런 식으로. 이건 뭐냐면 블로그에서 나한테 글감을 맨날 주는 거예요. 내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좀 귀찮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달 중지하시고 확인하면 없어집니다. 요건 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PC로 글을 쓰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블로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있는 내 블로그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나의 블로그가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에 프로필 사진이 있는 아래쪽에 보시면 글쓰기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네.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 못 찾겠다. 나는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아까 그 관리 들어갔던 거기 있죠. 거기에 어, 관리 밑 위에 보시면 글쓰기라고 있습니다. 내 메뉴에 글쓰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그리고 밑에 글 쓰는 곳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목과 글 쓰는 거는 크게 뭐 어렵지 않아요. 자판을 이렇게 한글처럼 쓰면 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들만 탁탁탁탁 좀 짚어 드릴게요. 어, 우리가 블로그 글 쓸 때 중간중간에 단락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이 길어질 때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막 아무 때나 이렇게 썼습니다. 글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요 줄과 요 줄 사이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싶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엔터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엔터.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구분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분선. 이것을 넣으면 이렇게 구분선이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 구분선의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6가지가 있냐면 이것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니까 위에, 선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에 더 있네요. 7개, 8개. 네, 8개가 있네요. 근데 주로 제가 쓰는 거는 이게 뒤에 건 잘 안 써서 6개라고 얘기했는데,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누르면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저 이거 별로 좋은 기능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하지?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요것을 단락을 나누어 주면 그 가독성, 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좀 더 늘어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이게 적당히 들어간 것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꼭 넣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일 첫 번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사진이죠, 사진. 사진은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누르면 넣을 수가 있는데요. 내 컴퓨터에서 불러오면 되는데, 근데, 어, 요것도 좋지만은, 내 컴퓨터에서 들고 오는 것도 좋지만은, 좀 더 쉽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오른쪽에, 위에 보세요. 글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요. 글감을 누릅니다. 그러면 검색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검색어.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주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가 주제다. 그러면 제가 써볼게요. 커피 쓰고 엔터 누르게 되면 아래에 사진이 나옵니다. 어디서 들고 온 사진이냐 하면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에서 들고 온 사진입니다. 이것은 주로 저작권이 프리한 사진이 많아서요.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자, 왼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사진 넣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위에 글감 누르고 검색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클릭하면 들어가집니다. 요렇게요. 그런데 이 사진이 너무 커요. 너무 클 때는 모서리에 보시면 점이 있는데 이것을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블로그에 사진 넣는 거 쉽습니다. 요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단락 중간중간에 요렇게 사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밀면 되거든요. 드래그해서 밀면 사진을 넣어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장 대표 사진이라는 걸 선택해 줘야 합니다. 뭐냐면, 사진 왼쪽 위에 보시면 대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대표를 누르게 되면 이 포스팅의 대표 사진이 이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대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요 사진이 바로 대표 사진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앨범용 카테고리로 했기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 사진이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네,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예쁜 배경 사진, 예쁜 정사각형 사진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사진을 쉽게 만드는 방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재 PC니까요. 이게 조금 쉬워요. PC의 강점이에요. 자, 사진을 클릭하고요. 위에 보시면 마법봉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마법봉? 네, 마법봉을 눌러볼게요.
대표 사진을 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르는 모양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것을 누르세요.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잘라줄게요. 자, 지금 이 사진은 자유 형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종횡비가 자유로 되어 있죠. 이것을 정사각형으로 바꿔주세요. 눌러볼게요. 자, 누르니까 왼쪽 사진이 정사각형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오른쪽에 T라고 있습니다. T. 이게 글자 넣는 곳입니다. 글자 누르겠습니다. 네, 저장하세요. 왜냐면 정사각형으로 잘린 상태에서 글자를 써야 예쁘니까. 자, 글자 눌렀죠.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 텍스트를 넣는 곳이 있고 아트 타이포라는 것을 넣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아트 타이포를 하나 클릭해 볼게요. 여기 거 한 개 클릭해 볼게요. 네, 클릭하니까 왼쪽에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글자를 더블 탭해서 타이틀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글자를 쓰시면 그 글자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빈칸을 이렇게 누르면 이 글자가 똑 뜹니다. 그때 이걸 눌러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서리를 키우면 글자가 커집니다. 자, 그 다음 색깔도 흰색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 색깔 바꾸는 거 있습니다. 색깔 바꾸는 거 눌러서 검정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맨날 사진 위에 글 쓴다고 폰으로 작업하셨던 분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PC에서 바로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 위에 완료 누르면 대표 사진 만들기가 끝이 납니다. 짜잔! 어떠세요? 자, 이제 이 대표 사진이 나의 요 사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쓰시고요. 마지막에 저장할 때는 오른쪽 위에 발행을 누르시면 되고요. 발행한 다음 카테고리를 여러분이 선택한 아까 그 카테고리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선택을 하시고 전체 공개 그리고 발행 체크하시고 태그를 쓰시고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태그를 쓸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문 안에다가 태그를 쓰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샵, 떡볶이. 이렇게 본문 속에 떡볶이라고 쓰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에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에 쓰면 오른쪽에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저는 본문에는 쓰지 마시라고 추천합니다. 대신 오른쪽 태그 편집 여기에다가 태그를 쓰시고요. 최대 30개까지 되는데 10개만 쓰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는 예약해서 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비공개하고 발행하겠습니다. 자, 비공개해서 발행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쓴 글 요렇게 나옵니다. 대표 사진이 바뀐 거 보셨죠? 이래서 앨범형으로 바꾸신 분들은 대표 사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므로 요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바일로 갈 겁니다. 네, 컴퓨터 말고 모바일, 폰으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껐습니다. 제가 PC는 껐어요. 자, 모바일은요.
네이버 블로그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깔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앱을 먼저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네이버랑 연동이 되어서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앱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웃들의 새 글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PC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었던 그 화면이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요게 글쓰기입니다. 요게 글쓰기. 그리고 이건 내 블로그로 가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 블로그로 가기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블로그인데 여기 있는 것이 아까 그 프로필 사진이었고 이 뒤에 있는 것이 모바일 대표 사진입니다. 기억나시죠? PC로 했을 때. 이것을 폰에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홈 편집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홈 편집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변경이 있는데요. 이 이미지가 뭐냐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뒤에 깔려있는 배경사진. 그리고 커버 스타일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다양한 종류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중간에 나오는 것이 이게 나의 블로그 이름입니다. 이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갤러리에서 들고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나의 이름입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모먼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운영하는 이제 숏폼 컨텐츠인데요. 이것을 안 쓰시는 분들은 숨겨 놓을 수도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내가 다른 채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외부 채널을 연결해 놓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SNS 다른 거 뭐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인스타 눌러서 주소 넣고 유튜브 눌러서 주소 넣고 아니면 홈페이지 눌러서 주소 넣고 해서 추가해 놓으시면 연동이 되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요. 인기글과 대표글이 있습니다. 인기글은 뭐냐면 내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많이 본 글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잡혀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글은 뭐냐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글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표글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 블로그에 글이 있었을 때 말이겠죠. 네. 자, 요거는 지금은 선택 못하지만, 아, 이런 게 있다. 나중에 블로그 좀 글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저거 설정해 봐야지 하고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에 보겠습니다. 글 목록이 나오는데요. 글 목록 방식,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앨범형, 목록형, 카드형, 동영상형 각각 눌러보시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앨범형은 말 그대로 이제 앨범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 목록형은 말 그대로 목록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 여기 네 개 있거든요. 요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꾸시면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카드형으로 해놨습니다. 왜 카드형으로 했냐면 대표 사진도 보이고 글도 살짝 보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른쪽 위에 적용을 하시면 모바일로도 내 폰 화면을, 블로그 화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에 혹시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은 여기 통계치를 꼭 확인하셔서 내 블로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지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도 나오고요. 뭐 지표도 나오고요. 다양하게 나오니까요.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글들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글을 쓸 거야. 매일매일 써야 되니까. 그럴 때는 요거
글쓰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모바일로 글을 쓸 때는요, 손으로 자판을 거의 안 칩니다. 에? 무슨 말이에요? 손으로 자판을 안 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제목만 자판으로 쓰고요. 본문은 거의 말로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자판에 보시면요, 여러분,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판에. 저는 지금 네이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 키보드를 쓰시는 경우에,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죠. 이것을 누르면, 그 마이크가 켜집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쨍쨍쨍 하면서 울리는 이 동안은 글자를 써주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말을 하면 얘가 써줘요. 그리고 잠깐 멈춰야 될 때는 한 번 더 눌러요, 얘를. 흰색일 때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맞죠?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자, 파란색 마이크일 때는 글자를 쓰는 모드이고요. 흰색 마이크일 때는 글자를 안 쓰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잘 자판도 빠르지 않은데 블로그를 어느 세월에 다 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음, 음성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훨씬 빠릅니다. 근데 내가 뭐 입에 병이 나가지고 아니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안 된다.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뭐 써야겠지만은 그죠? 이 방법이 아주 편하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고요. 강력 추천드리고요. 자, 사진을 올릴 때에는 이 사진 요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옆에 거는 글자 이제 폰트를 바꾸거나 꾸밀 때 쓰는 것이고 요거는 정렬입니다.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그리고 이것은 이모티콘입니다. 이모티콘. 그 다음에 이 더보기, 요런 걸 더보기라고 하죠. 점 3개를 누르시면 더 다양한 기능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구분선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폰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여기 장소 같은 걸 누르면요. 장소 눌러볼까요? 아까 PC에서 안 했는 거 눌러볼게요. 장소 누르시면 여기 우리 국내 혹은 해외 것도 된답니다. 여기 해외 것을 눌러서 장소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여기다가 제가 부산역이라고 써볼게요. 부산역 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역 고속철도 요거겠죠? 눌러볼게요. 장소가 딱 들어갔습니다. 완료 누르시면 내 블로그 글에 이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렇게요. 자, 위에 제가 지금 손을 거의 터치를 몇 번 안 했죠? 위에 글은 음성으로 썼고, 밑에 그 지도 넣느라고 한 2번, 3번 클릭한 거? 그게 다죠? 네. 그렇게 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요. 네. 위에 제목은 이제 음성 인식으로, 이것도 말로 해볼게요. 음성 인식으로 글쓰기. 이렇게 하게 되면 글 쓰는 데에 하루에 몇 분 안 걸려요. 글 하나 쓰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위에 보시면 이게 나의 카테고리예요. 아까 PC에서 봤을 때 생각나시죠? 카테고리를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가지고 다른 카테고리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쓴 글이 아주 중요한 글이라서 공지사항으로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태그를 바꾸시고 싶다면 여기. PC 화면과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너무 헷갈리실 것 같다, 그죠? 자, 제가 PC 블로그 화면 한번 켜볼게요. 태그 편집이 어디 있었냐면, 블로그 글을 썼을 때, 여기, 지금 왼쪽은 폰 화면이고, 오른쪽은 컴퓨터 화면입니다.
자, 지금 이 발행 옵션이 PC에서는 이렇게 밑에 나오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오른쪽 위에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같은 화면이에요. 보세요. 어. 카테고리 여기 있고, 카테고리 여기 있네요. 공개 설정 여기 있고, 공개 설정 여기 있네요. 글쓰기 설정, 태그 편집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리고 공지사항으로 등록 어디? 여기. 똑같죠? 네. 그래서 이 컴퓨터, 모바일 화면과 컴퓨터 화면이 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자주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나머지 하나는 조금 수월해요. 훨씬. 그래서 저는 자, 지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처음에 이제 내가 오늘 글을 써야겠다 하셨다면 처음에 모바일을 먼저 켜세요. 폰이요, 폰. 폰을 먼저 켜세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앱에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래에 중간에 있는 연필 모양 이거 누르죠. 그리고 자판이 떴을 때 이 마이크로 아까처럼 글을 쓰세요. 말을 해서 말로 글을 쓰세요. 그러면 초안이 완성되죠. 나의 글이 초안이 완성되죠.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장. 그러면 이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 글이 임시 저장돼요.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저장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작업을 미리 해놔요. 사진이나 영상, 글을 여기에다가 초안으로 작업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폰을 꺼요. 폰은 이제 내려놔요. 자, 내려놓고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PC를 켭니다. 자, 지금 두 개를 쓰려 하면은 그럼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많은 그 발행해보면서 가장 꿀팁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모바일로 초안을 완성하신 다음, 오른쪽 그 컴퓨터에 글쓰기 들어와서 오른쪽 위에 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저장. 이걸 누르면 내가 방금 저장해놨던 것이 뜹니다. 네, 가볼게요. 자, 저장 누르면, 자, 제가 방금 저장해놓은 게 뭐냐면 음성 인식으로 글쓰기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걸 누르면 그대로 불러옵니다. 폰에서 쓰던 거를. 자, 이게 왜 빠르냐면, 주로 폰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이제 음성 인식이 되잖아요, 폰이. 근데 PC는 그게 안 되죠. 대신에 PC의 장점은 뭐냐면, PC로 들고 왔어. 그럼 뭐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단락 구분. 단락 구분은 어디서 했죠? 위에, 여기서 했죠? 요런 거를 넣어 주실 수 있고요. 장소도 넣어 주실 수 있고요. 링크 같은 것도 넣기가 수월해요. 폰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글자 색깔 바꾸는 것도 그 폰으로 하려면 속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하세요. 글자 색깔 바꾸는 거, 뭐 글자체 바꾸는 거 컴퓨터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다 쓰고 발행을 컴퓨터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리하자면 모바일로 음성으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사진하고 영상 넣고 그 다음에 모바일 끕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로 들어와요. 컴퓨터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임시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 저장. 여기 저장. 저는 지금 14개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못 넣은 사진들 있잖아요. 막
밖에서 찾아와야 되는 사진들, 내가 사진 찍은 게 없어. 그러면 여기 글감에서 언스플래시에서 사진을 땡겨오는 겁니다. 부족한 사진을 보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발행을 하시면 글 쓰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거의 글 쓰는 시간을 3분의 1은 단축시켰어요. 원래 60분 걸리던 거를 20분 만에 쓴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여기서 조금 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PC의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요런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요것이 PC 화면입니다. PC 화면. PC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모바일로 보면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좁아지면서 모바일 화면으로 바뀝니다. 자, 모바일 화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PC 버전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글 쓰실 때 모바일 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글 쓸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C만큼이나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버전으로 한번 내 글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발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맞춤법 검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맞춤법 내가 평소에 못 써도 얘가 검사를 다 해줘요. 자,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A 맞춤법 이렇게 A 체크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눌러볼게요. 제가 쨍쨍쨍 하면서라고 이 썼던 요 부분을 맞춤법 검사를 해줍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됐대요. 그러면 수정 눌러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게 고유명사라서 뭐 띄어쓰기나 이런 게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요걸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주로 이게 띄어쓰기가 오류가 많거든요. 이렇게 쓰고 네, 수정 누르시면 얘가 알아서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추천한 대로 제외를 누르시면 그 단어는 빼주고요.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해줍니다. 네. 그래서 모든 맞춤법 검사가 끝이 나면 얘가 맞춤법 검사 끝났습니다. 종료하실래요? 합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면 끝나는 거죠. 네, 확인. 그래서 오늘의 꿀팁들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제 모바일에서는 음성 인식과 그리고 사진, 영상을 직접 찍으신 걸 먼저 넣어주신다. 그리고 PC로 와서는 뭘 하냐면 구분선이나 아니면 뭐 글자 색을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글감에서 무료 사진들을 들고 오신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맞춤법 검사는 마지막에 하시고 태그는 오른쪽 위에 발행을 눌렀을 때 나오는 거기에 적어주시는 게 좋다. 여기 넣어주시는 게 좋고 발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초보분들께 제가 너무 꿀팁을 많이 네, 드리고 싶어가지고 많이 드렸는데요. 어, 조금 저랑 직접 만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잘 하시다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또 카톡 주시고요. 디지털 교육원의 그 오픈 카톡방 아시죠? 그 카톡방에다가 또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 또 연락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진짜 그 진짜로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어, 최근에
그 네이버의 생성형 AI 클로버 X 나온 거 아시죠? 네, 제가 인공지능 수업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네이버는 초대규모의 클로버 X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사실 시장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요즘. 네. 실제로 쓰신 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스마트 에디터 네이버에서 지금 AI 기반으로 스마트 에디터를 미리 체험하고 개선해 나갈 사용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 전체 공개글이 10개 이상만 되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신청해서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AI 글쓰기를 활용해서 주 1회 이상 블로그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약간 의무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다른 이제 뭐 강의들을 이렇게 많이 들으시면 챌린지 한다고 뭐 같이 의무적으로 일부러 만들지 않습니까? 하도록. 네, 맞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무료로 하니까요. 네이버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셔가지고 될 수도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성된 그 AI 글 바로 발행해도 되나요? 이 진짜 많이 묻잖아요. 안 됩니다. 네. 네,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당연히 저작권은 블로그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 있는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이제 테스터 신청하기 요거를 링크를 제가 어, 이 줌 창에다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줌 창에다가 네이버 그 클로바 포 라이팅 그 테스터 신청창을 남겨드렸거든요. 여기서 테스터를 신청하시면 되고 9월 12일까지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을 인공지능과 함께 쓰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중에는 결국 탑재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써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개씩 쓰게 되고요. 어, 먼저 써보는 겁니다. 클로바를 이용한 편집 도구라는 게 있고 어, 글을 뭐 이어 쓰거나 요약하거나 바꿔 쓸 때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눈길을 끄는 해시태그도 추천해주고 어, 자동으로 글감 추천하거나 아니면 초안을 제시하기도 한답니다. 일정은 참여자 발표가 10월 4일 전후로 지금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다들 신청해 보시고 내 블로그를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시간에 감사했고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네, 보람찬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